이서윤,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새해 아이와 함께요. 그것도 제 얼굴을 한 채로. 36세 재벌 회장 한도윤. 그는 감정보다 성과를 믿는 남자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하기에 그는 늘 논리와 숫자로 세상을 재단해왔죠. 7년 전 사랑하던 여자 이서윤이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정리했을 뿐이죠. 필요 없는 관계였구나.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남 본사 빌딩 정문 앞이었어요. 오후 7시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여름 장마철 특유의 굵은 빗줄기가 도로를 두들기고 있었죠. 보안팀 직원들이 검은 우산을 펼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선이 멈췄어요. 빌딩 맞은편 버스 정류장 쪽이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차양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중 한 여자와 새 아이가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어깨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분홍색 우산 하나로 새 아이를 감싸고 있었죠. 아이들은 모두 같은 키,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삼둥이였어요. 도윤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7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아니, 설마. 도윤은 무의식 중에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7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 그 입술선,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더 놀라게 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3명 모두 도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죠. 똑같은 눈썹, 똑같은 이마선, 똑같은 입모양. 심지어 왼쪽 아이의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요.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차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택시 호출 앱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죠. 가장 왼쪽 아이는 엄마의 코트 자락을 잡고 있었고요. 가운데 아이는 작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신발 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변 행인들이 비를 피해 우산을 쓰고 뛰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정류장 쪽을 힐끗 보기도 했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죠. 도시의 익명성 속에서 그 4사람은 그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달랐어요. 7년 만에 다시 본 여자,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새 아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설마.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7년 전 서윤이 떠난 시기, 아이들의 나이,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택시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섰어요. 서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막내로 보이는 아이가 마지막에 올라탔죠. 차문이 닫혔습니다. 노란 택시가 빗속을 가르며 멀어져 갔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택시의 빨간 후미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갑자기 채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7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한순간에 무언가로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차에 타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요. 김 비서, 네, 회장님. 조사 좀 해줘.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이서윤. 7년간의 행적 전부.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번져 보였습니다. 아까 본 새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들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혼자 키우고 있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7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야기를 향해서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집무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도 똑같았지만 공기만큼은 무거웠어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김민준이 태블릿을 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조사팀 직원 2명이 서류 파일을 들고 서 있었죠. 도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해. 짧은 대답이었어요. 이서윤 씨의 7년간 행적입니다. 김민준이 첫 장을 넘겼어요. 현재 거주지는 마포구 소형 빌라입니다. 월세 45만 원에 거주 중이며 관리비 별도입니다.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45만 원. 자신의 차 한 달 유지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직업은요? 소형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고 작업과 명함 디자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팀 직원 1명이 추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력을 보면 지난 7년간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편의점, 카페, 서빙, 전단지, 배포까지요. 도윤은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력서였어요. 같은 시기에 2-3개의 일을 동시에 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작게 중얼거렸죠.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요? 도윤의 질문에 김민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삼둥이입니다. 하나진, 하나온, 하나율. 올해 7살이고요. 성이 한씨군. 도윤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였어요. 네.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란이 비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이름 이서윤, 아버지 이름 공란, 세 아이 모두 같았습니다. 출생 시기를 계산해 봤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께서 이서윤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신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더 있습니까? 네. 이서윤 씨의 금융 기록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정식 루트는 아니었지만 김민준이 말끝을 흐렸어요.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 유치원비, 생필품 구매 내역이 대부분이고요. 대출은요?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소액 대출도 2건 있었으나 최근 전부 상환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서윤이 새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돼.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감당했을까?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서윤 뿐이었으니까요. 연락처 확보했습니까? 네. 휴대폰 번호와 근무지, 주소 모두 파악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 그녀가 일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죠.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김민준이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소하세요. 하지만 취소하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런 도윤은 처음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해 주세요. 도윤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요. 김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팀 직원들이 물러나갔어요. 집무실에 도윤과 김민준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 선을 넘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로 아이들이 회장님의 자녀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기도 아이들의 외모도 모든 게 들어맞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7년 동안 그들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죠.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든 나를 위한 일이든.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혼자 남은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7년 전 서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은 웃고 있었어요. 밝고 행복한 미소였죠.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요? 그리고 왜 7년 동안 소식 하나 없었을까요? 도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물어볼 겁니다. 혼잣말이 텅 빈 집무실에 울렸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지만 도윤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낡은 빌라의 작은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서윤은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죠. 하진아, 하온아, 하유라. 일어날 시간이야. 서윤이 부드럽게 아이들을 깨웠어요. 첫째 하진이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동생들을 흔들어 깨웠죠. 하온아, 일어나. 늦겠어. 둘째 하온은 투덜거리며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조금만 더. 안 돼. 유치원 가야지. 막내 하율은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서윤은 새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좁은 원룸에서 네 사람이 움직이니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죠. 엄마 배고파? 하온이 말했어요. 금방 준비할게. 서윤은 작은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 있어. 하율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크레파스 새로 사오래.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크레파스 한 세트에 5,000원. 3명이면 15,000원이었죠.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하진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괜찮아? 힘들면 안 사도 돼. 7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른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우리 하진이는 걱정 안 해도 돼.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서윤아, 애들 유치원 가니?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애들 잘 다녀와라. 골목길을 걷는 동안 아이들은 제잘거렸습니다. 하온이 길가에 고양이를 발견하고 달려갔죠. 하온아, 조심해. 유치원 앞 분식집 앞을 지나갔어요. 주인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진아, 하온아, 하유라. 오늘도 씩씩하게. 아이들이 함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치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줬어요.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보내. 알았지? 응, 엄마.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2호선 전철은 붐볐습니다. 서윤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갔죠. 30분 거리였지만 이 시간이 유일한 쉼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늘 디자인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오피스텔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2명의 직원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막내 직원 수진이 인사했어요. 응. 오늘 일정 어때? 로고 수정건 2개랑 명함 디자인 의뢰 하나 들어왔어요. 서윤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미완성 작업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진행해야 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 지혜가 말했어요. 서윤아, 같이 밥 먹으러 갈래? 나는 도시락 싸왔어. 너희끼리 다녀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윤은 간단한 김밥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였어요. 먹으면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월세, 관리비, 유치원비, 식비, 교통비.
빼곡하게 적힌 지출 항목들이었죠.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크레파스 값을 어디서 빼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하온이가 기침을 많이 해서요. 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혜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온이가 아파서 먼저 가요. 내일 2배로 일할게. 유치원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교통비가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유치원 보건실에 하온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하온아. 서윤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은 하온이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로 갔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았어요. 1시간을 기다려 진료를 받았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며칠 푹 쉬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계산했어요. 진료비와 약값 합쳐서 38,000원이었습니다. 지갑 속 돈이 눈에 띄게 줄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온이는 서윤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아픈 건 하온이 잘못이 아니잖아. 집에 들어와 하온이를 눕혔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약을 먹였어요. 조금만 자면 나아질 거야. 하온이가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하온이. 하온이가 잠들자 서윤은 부엌으로 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란 2개, 김치, 밥. 그걸로 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하진과 하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들 왔구나. 손 씻고 와. 형은요? 하온이는 감기 걸려서 자고 있어. 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 약 먹고 자면 나을 거야.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볶음밥 한 그릇씩이었어요. 하진이 조용히 먹다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일 많이 했어? 응, 조금. 힘들지?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보면 안 힘들어. 하율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쉬게 해줄 거야.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죠. 고마워, 하율아.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서윤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밀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새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미안해, 얘들아. 작게 속삭였어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7년 전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을 믿고 있었어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힘든 하루겠지만 괜찮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있다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윤이 사는 마포구 빌라였어요.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도윤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계단, 좁은 골목. 자신이 사는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윤은 빌라 입구 앞에 섰어요. 계단을 올라갈까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들이요. 그때 2층 문이 열렸어요. 서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새 아이는 같은 색깔의 가방을 메고 있었죠. 서윤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윤 씨. 하진이 엄마 뒤로 숨었어요. 하온이는 경계하는 눈으로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하율은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았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야기 좀 합시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에 대해서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그냥 가죠. 없을 리가 없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저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당신은 알고 있을 텐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던 이웃 주민 몇 명이 걸음을 멈췄어요. 궁금한 듯 힐끗힐끗 보고 지나갔죠. 지금 여기서 이럴 거야?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 앞에서? 도윤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세 쌍의 눈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둘째 하온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럼 따로 만나요. 오늘 저녁이라도. 도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싫어. 서윤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두렵지 않아. 그냥 필요 없어. 서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얘들아. 잠깐만요. 도윤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 서윤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하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7살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단단했어요. 도윤은 놀라서 손을 걷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강한 적대감이 느껴졌죠. 작은 몸으로 엄마를 보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온아, 괜찮아. 서윤이 아이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도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도윤은 한 발 물러섰어요. 미안합니다.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지려는 순간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들, 제 아이가 맞나요?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이 보였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난 7년 동안 상관없었던 것처럼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네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상관없었다는 말이 마음에 박혔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7년 동안 그는 서윤을 찾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죠. 아저씨,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였어요. 서윤이네 아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그래요? 서윤이가 참 고생이 많아요. 혼자 애 셋을 키우느라.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찌나 안쓰러운지 도윤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아저씨 혹시 할머니가 도윤을 찬찬히 쳐다봤어요. 그 애들 아빠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애들이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도윤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갑시다.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의 차갑게 변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경계하는 표정도요. 특히 하온이가 자신을 막아섰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던 그 모습이요. 자신은 그 나이에 무얼 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조사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요. 혹시 이서윤 씨를 만나셨습니까? 네. 하지만 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정당한 방법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진의 조용한 눈빛, 하온의 강한 태도, 하율의 겁먹은 표정. 대체 7년 전에 무슨 일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서윤은 말없이 떠났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자신을 밀어내려 할까? 오후 늦게 김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7년 전 이서윤 씨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당시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 책임이 이서윤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기밀 유출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죠.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누명이었다는 겁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기록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요. 네, 회장님. 김민준이 나가고 도윤은 창가에 섰습니다. 만약 서윤이 누명을 쓰고 떠났다면, 만약 그때 자신이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들이 많았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니까요. 저녁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비를 맞으며 서윤과 아이들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내일은 다르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반드시 서윤의 마음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서윤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모습을 봤죠. 저녁에는 서윤이 퇴근하는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서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녁 8시 도윤은 빌라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때 서윤이 급하게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품에 하온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좀요. 서윤이 도로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시간이라 모두 손님을 태우고 있었죠. 하진과 하율도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어떡해?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서윤 씨. 서윤이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제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제 차 타세요. 바로 모실게요. 필요 없어. 우리끼리 갈 수 있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온이가 더 크게 기침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죠. 도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입니다. 그가 서윤에게서 하온이를 안아 올렸어요. 뭐 하는 거야?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병원 갑니다. 같이 가시든지 따로 오시든지 선택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온이의 상태를 보고는 결심했죠. 하진아, 하율아, 빨리 차 타. 도윤은 하온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서윤과 아이들이 탔고 도윤도 하온이를 안은 채 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하온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작은 손이 도윤의 셔츠를 꽉 잡았죠. 괜찮을 거야. 도윤이 작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아. 서윤은 하온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하진과 하율은 겁먹은 얼굴로 형을 바라봤어요. 형, 괜찮아? 하율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진이 동생을 안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하온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환자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호흡곤란입니다. 천식 증상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침대를 끌고 왔어요. 도윤이 하온이를 눕혔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보호자분은 여기 계세요. 진료비 관련해서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필요한 건 다 하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급히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하온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온아. 하진과 하율도 엄마 곁에 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자신과 아무 상관없던 아이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서윤이 급히 다가갔어요. 네, 제가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괜찮아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급성 천식 발작이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윤이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어요. 도윤이 재빨리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최소 이틀은 지켜봐야 해요. 산소 포화도를 계속 체크해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 도와드릴 겁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잠시 후 원무과 직원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입원비 선납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50만 원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윤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안 돼요. 서윤이 도윤의 손을 밀쳤어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그래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진이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형 먼저야. 돈은 나중에 생각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하온이가 우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천만에요. 수속이 끝나고 하온이가 입원실로 옮겨졌어요. 4인실이었지만 다른 환자는 없었습니다. 하온이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서윤이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하온아, 엄마 여기 있어. 하온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우리 하온이. 이제 괜찮아. 서윤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과 하율도 침대 옆에 섰어요. 형, 아파? 하율이 물었습니다. 조금. 하온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도윤은 문가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네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로를 꼭 붙잡고 있는 가족. 7년 동안 자신 없이 만들어진 관계였습니다. 서윤이 도윤을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하온이가 살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 배고프겠다. 밥 사러 나가야 하는데 제가 사오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제가. 이서윤 씨. 도윤이 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만이라도 받아들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서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죽 같은 거요. 애들이 소화하기 편한 걸로.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병실에 서윤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몰라.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온이 작게 말했어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서윤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20분 후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죽이랑 반찬 몇 가지 사왔습니다. 식탁을 펼치고 음식을 꺼냈어요. 전복죽, 야채죽, 호박죽,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와, 하율이 눈을 반짝였어요. 많이 드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온이도 조금 먹었습니다. 서윤도 억지로 몇 숟가락 떴죠.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도윤 씨, 서윤이 불렀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서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천만에요. 도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서윤의 경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하율이 먼저 엄마 무릎에 기대 잠들었고요. 하진도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아이들 집에 데려다 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같이 있어야 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없이 못 자요, 얘들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담요라도 가져올까요? 추울 텐데. 병원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좀 더 따뜻한 걸로요. 도윤이 나가려는데 서윤이 불렀어요. 한도윤 씨.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죠.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서윤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위험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의지의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온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죽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침 일찍 도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아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주무셨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숨도 못 잤지만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요? 유치원은 오늘 쉬기로 했어요. 도윤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 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하진과 하율이 일어났어요. 우와, 맛있겠다. 하율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동안 도윤이 말했어요.
이서윤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진아, 동생들 좀 봐줘. 엄마 금방 올게. 네, 엄마.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 벤치에 마주 앉았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왜요? 지난 일인데. 당신이 왜 떠났는지 알아야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도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알고 싶어요? 정말로?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회사에서 일할 때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획팀 막내였죠.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기밀이 유출됐어요. 서윤이 손을 꽉 쥐었어요. 경쟁사의 우리 프로젝트 내용이 그대로 넘어갔죠. 그 사건 기억합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감사팀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였어요. 제가 팔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걸로.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서윤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가장 약한 사람이 저였으니까.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메일 기록이 조작됐어요. 제 계정으로 보낸 것처럼 만들어졌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USB도 제 책상에서 나왔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건데. 그럼 누가? 모르죠. 당시 팀장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였을 수도 있어요.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소문이 났거든요. 업계에서 저를 기밀 유출범으로 봤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말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한테 전화했고, 문자 보냈고, 찾아가려고도 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전화는 항상 비서가 받았고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찾아갔을 땐 보안 직원이 막았고요. 그럴 리가.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서윤이 배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삼둥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집에 찾아갔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요.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네. 그분이 말했죠.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도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돈을 주셨어요. 수표 한 장이었죠. 서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요. 뭐라고요?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어요. 서윤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재벌 회장이었고 전 범죄자 취급받던 여자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표는 받지 않았어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찢어서 돌려줬죠. 그리고 떠났어요. 어디로? 멀리요. 연락처를 바꾸고 주소도 옮기고.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숨어야 했어요. 왜 숨어야 했습니까? 협박이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아이들한테 해칠 거라고 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알 수도 없었고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7년 동안 혼자서.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혼자서 아이들 셋을 낳고 키웠어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 아이들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몰랐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일이었죠. 미안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도윤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 일도 지금 상황도요. 어떻게요? 조사하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모함했는지, 누가 협박했는지. 도윤이 서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밝혀내겠습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늦었지만 해야 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이들 곁으로 가야겠어요. 이서윤 씨, 도윤이 불렀습니다. 서윤이 돌아봤어요. 저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윤은 한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야 해요.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해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7년 전 기밀 유출 사건 기록 전부 다시 조사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시 감사팀 명단, 이메일 서버 기록, CCTV 영상 100억까지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약속 잡아주세요. 사모님과요? 네. 오늘 저녁에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서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병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윤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온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요. 하진과 하율은 침대 옆에 앉아 형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다가가기로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요. 하온이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서윤의 집 근처를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 씨, 시간 있으세요? 도윤은 놀랐어요. 네, 언제든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싶대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온이가 계속 물어봐요. 병원에서 도와준 아저씨는 언제 오냐고. 바로 가겠습니다. 저녁 6시에 와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민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들이 날 보고 싶대요. 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서윤의 집 앞에 섰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아이들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한도윤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새 아이가 나란히 서서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하온이 먼저 웃으며 인사했어요. 왔어요. 응, 너희 보러 왔어.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율이 선물 상자를 가리켰어요. 너희 선물이야. 도윤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뭐예요? 열어봐. 하온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레고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하진과 하율 것도 각각 있었죠. 와, 레고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윤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왔어요? 들어와요.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갈했어요. 곳곳에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서윤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앉았어요.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와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없지만 드세요. 서윤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하온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병원에서 우리 도와준 거 맞죠? 응, 맞아. 고마워요. 하온이가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진이 조용히 도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도윤과 서윤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랑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친구예요? 하율이 물었습니다. 뭐 그런 거야. 서윤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레고를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자연스럽게 함께했어요. 이걸 여기에 끼워야 해요. 하온이 도윤에게 레고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진아. 서윤이 급히 나왔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궁금한데요. 하율도 거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만 없잖아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있어.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너희 아빠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도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온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늦게 알았어. 미안해. 하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왜 7년 동안 안 왔어요? 몰랐어.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진작 왔을 거야. 하율이 엄마를 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하온이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빠예요? 그러고 싶어. 도윤이 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괜찮다면. 하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좋아요.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하율도 다가왔습니다. 아빠,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하율아. 하진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도윤이 하진을 봤습니다. 하진아, 내가 화가 나는 거 이해해. 하진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 내 잘못이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건 나야. 미안해. 이제는 엄마 울게 안 할 거예요? 안 그럴게. 약속해. 도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걸었어요. 진짜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 그날 밤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레고도 만들고 그림책도 읽어줬습니다. 하율이 도윤 무릎에 앉아 책을 봤어요. 아빠, 이 다음은요? 용기 있는 왕자는. 도윤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하온이 옆에서 레고를 만들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완성했어요. 와, 멋진데? 하진은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경계는 여전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9시가 됐습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벌써요? 하율이 투덜거렸습니다. 내일 유치원 가야지. 아이들이 하나씩 인사했어요. 아빠, 잘 자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잘 자.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도윤과 서윤만 남았어요. 차 한잔 할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서윤이 말했어요.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윤이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하온이랑 하율이는요. 하진이는 아직 경계하고 있네요. 당연해요. 얘가 제일 많이 봤거든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자주요. 회사는요? 조절할 수 있어요. 도윤이 서윤을 봤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실망시키지 마요. 한번 약속하면 꼭 지켜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요. 현관문 앞에서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이서윤 씨, 네.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게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서윤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차에 타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 등원 시간에 맞춰 들렀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온이가 먼저 다가왔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가족이요. 봐요. 그림을 펼쳤어요. 엄마, 형제들, 그리고 도윤이 있었습니다.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하율도 자기 그림을 보여줬어요. 저는 집 그렸어요. 아빠랑 같이 살 집이요. 도윤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면 좋겠다. 하진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끔 도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뭐 했어요? 글쎄, 공부 많이 했어. 재미없었겠네요. 그랬어. 놀 시간이 없었거든. 우린 많이 놀아요. 하온이 자랑했어요. 그게 좋은 거야. 도윤이 웃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도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서윤도 함께였죠. 조심해. 서윤이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도윤이 하율을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요. 너무 높으면 위험해. 조금만요. 옆에서 하온이 소리쳤어요. 저도 밀어주세요. 도윤은 하온이 그네로 갔어요. 준비됐어? 네. 하진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뭐 읽어? 동화책이요. 재밌어? 네. 나중에 아빠한테도 읽어줄래? 하진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진짜요? 응. 좋아요. 해가 질 무렵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하율이 웃었어요. 천천히 먹어. 배탈 나.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죠. 뭐 봐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율이 도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요? 응, 올게. 매일 와요? 그러고 싶어. 하온이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년 늦게 찾은 가족.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으로 올라갔어요. 도윤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서윤이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더 자주 웃게 해줄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게요. 도윤이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아빠 안녕. 그래, 잘 자. 차가 출발했어요. 도윤은 백미러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작은 집,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곳. 이제 도윤에게도 돌아갈 곳이 생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늦었어도 괜찮았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서윤의 집에 들렀어요. 아침에는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이나 박물관에 갔죠. 아이들은 도윤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하온이와 하율은 처음부터 도윤을 따랐고요. 하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원했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서윤에게 말했어요. 이서윤 씨, 이야기 좀 할까요?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요? 갑작스럽지 않아요. 한 달 내내 생각했어요. 도윤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서윤이 망설였어요. 뭐가 걱정되세요? 당신은 재벌 회장이에요. 우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윤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서윤이 얼굴을 들었어요. 사랑. 네.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도윤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아이들은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볼게요. 다음 날 도윤은 아이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새 아이가 도윤 앞에 앉았습니다. 뭐예요? 하온이 물었어요. 아빠랑 같이 살래?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하율이 소리쳤습니다. 응.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마당도 있는 집으로. 와. 하온이 환호했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우리 모두 같이 가는 거야. 좋아요.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도윤은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은 마당도 있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율이 집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어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제 방은 어디예요? 하온이 물었습니다. 2층에 방이 3개 있어. 너희가 고르면 돼.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한참 후 내려왔습니다. 다 골랐어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도윤이 짐을 날랐어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소중했습니다. 조심해요. 서윤이 상자를 들고 있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웃 주민들이 인사를 왔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셋이나? 옆집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네 아이들 많아요. 금방 친구 사귈 거예요. 짐을 다 옮긴 저녁이었어요. 5 식구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직 가구가 다 갖춰지지 않아 바닥에 앉았어요. 배고프지? 서윤이 물었습니다. 배고파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시켜 먹을까? 도윤이 말했습니다. 와, 치킨.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5명이 둘러앉아 먹었어요. 맛있어요. 하율이 치킨을 베어 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진짜요? 하온이 물었습니다. 응.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야. 헤어지지 않아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절대 안 헤어져.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해. 하진이 웃었어요. 좋아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도윤과 서윤은 마당에 나왔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네요.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게요. 도윤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만난 날도 비가 왔죠. 기억해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날은 혼자 비를 맞았는데,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도윤이 서윤을 우산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2 사람이 우산 아래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 네, 행복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요. 저도요. 도윤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2 사람은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만들었죠. 뭐 하세요?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가족이니까요.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와, 아빠가 만들었어요? 하온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맛있게 먹어.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작은 식탁이었지만 딱 맞았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하율이 물었어요. 마당 정리하려고. 너희도 도와줄래? 네. 아침을 먹고 5명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작은 마당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꽃 심어요. 하율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도윤이 삽을 들었습니다. 하온이 옆에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잘했어. 하진은 꽃 묘목을 심었습니다. 예쁘게 자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잘 돌봐야지. 1시간쯤 지나자 마당이 예쁘게 정리됐어요. 꽃들이 심어지고 작은 벤치도 놓였습니다. 다 됐어요. 하온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멋지다. 도윤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도윤이 말했어요. 산책 갈래? 좋아요. 5명이 집을 나섰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가져올 걸. 서윤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맞아도 돼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점 세졌어요. 도윤이 재킷을 벗어 아이들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 아빠는요? 하진이 물었어요. 아빠는 괜찮아. 서윤이 도윤 손을 잡았어요. 같이 맞아요. 도윤이 서윤을 보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5명이 빗속을 걸었어요. 하온이 무릉덩이를 신나게 밟았습니다. 재미있어요. 조심해.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율도 따라했어요. 저도. 하진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거 좋아요. 뭐가? 도윤이 물었습니다. 같이 있는 거요.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아빠도 좋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와서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네를 탔고요. 도윤과 서윤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윤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요. 저도요. 도윤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좋아요. 네. 저도요.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5명이 함께 뛰어놀았어요. 비를 맞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른 씻어야겠다. 서윤이 말했어요. 제가 먼저. 하온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1명씩 씻고 나왔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였어요. 도윤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새 아이가 다가왔어요. 아빠가 줄 게 있어. 도윤이 상자 3개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하율이 물었어요. 열어봐. 아이들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였어요.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거 해도 돼요? 하진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만든 거야. 아이들이 목걸이를 걸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천만에. 도윤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도윤은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어요. 뭐 생각해요? 7년 전 생각했어요. 도윤이 서윤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서윤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래도 한도윤 씨, 서윤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가 보였어요.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비가 왔죠. 서윤이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우산도 안 씌워줬는데 도윤이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산이 돼줬잖아요. 서윤이 도윤을 안았어요. 우리의 우산이요. 평생 우산이 될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어요. 어제의 비가 거짓말처럼 개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와, 무지개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나와요. 하온이 소리쳤습니다. 도윤과 서윤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5명이 나란히 서서 무지개를 봤습니다. 예쁘다. 하율이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 서윤이 동의했습니다. 도윤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서윤, 하진, 하온, 하율.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7년 늦게 찾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사진 찍을까? 도윤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5명이 나란히 섰어요. 도윤이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가 순간을 담았어요. 비겐 아침, 무지개 아래 서 있는 5명.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날부터 도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이기 전에 아빠였고요. 사업가이기 전에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아침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갔죠. 회사 일도 여전히 바쁘었지만 조절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이사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너무 일찍 퇴근하십니다. 가족에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회장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일만 하셨는데 이제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이게 사는 거였네요. 몇 달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뭐에 대해? 우리 가족이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잘했네. 도윤이 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온이도 달려왔어요. 저는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하율은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빠,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에는 5명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참 잘 그렸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말했어요. 한도윤 씨 감사해요. 왜요? 이렇게 만들어줘서요. 진짜 가족으로요. 제가 감사하죠. 도윤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사는 이유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죠. 평생이요.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어요. 도윤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빗속에서 서윤과 아이들을 처음 봤던 날.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요? 사랑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요? 아이들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명씩 이불을 덮어줬어요. 잘자 하진아. 잘자 하온아. 잘자 하유라. 방을 나오는데 하율이 눈을 떴어요. 아빠. 응? 사랑해요.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하율이. 침실로 돌아갔어요. 서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윤 옆에 누웠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가요. 그리고 몇 년 후,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5명이 우산을 쓰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저 기억나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요. 기억하지. 비 오는 날이었어. 저는 아빠가 무서웠어요. 하온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이제는 안 무서워요. 아빠 최고예요. 하율이 도윤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좋았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서윤이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하죠? 네. 너무 행복해요. 5명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빗속을 함께 걷는 가족. 처음 만났던 그날과 달리 이제는 도윤이 아이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햇빛이 비추든 함께 걸어갈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요. 끝.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